12년째 가정부로 일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본 적 없죠. 투명인간처럼요. 그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대답했죠. 쨍그랑. 회장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30년 전 독일에서 버리고 도망친 여자. 그게 저예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 올해 56이에요.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진짜 투명인간은 아니고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요. 12년째 이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고요. 하루도 쉰 적이 없죠. 이 집 주인은 강도현 회장이에요. 재벌이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와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러요.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회장님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거든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죠. 토스트, 삶은 달걀, 커피. 매일 똑같아요.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시면 저는 구석에 서 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봐요. 근데 회장님은 저를 안 봐요.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아줌마 커피 더. 그게 전부예요. 아줌마. 12년 동안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팠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게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저는 독일에 살았어요. 대학에서 공부했죠.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어요. 꿈이 많았죠.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였죠. 가난했지만 야망이 컸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이까지 가졌죠. 근데 그 남자는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라져 있었어요. 짐도 흔적도 편지 한 장도 없이요. 저와 뱃속 아이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 남자가 강도현이에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이 집 회장이요. 웃기죠? 저를 버린 남자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니요. 왜 여기 있냐고요? 복수하려고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 알아요. 저를 버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부잣집 딸과 결혼했죠. 장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의 재벌이 된 거예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독일에서요. 힘들었죠. 공부도 포기해야 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아이를 키웠고요. 그 아이가 지금 40살이에요. 독일에서 변호사가 됐죠. 제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줬어요. 12년 전 저는 한국에 왔어요. 이 저택에 가정부 자리가 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면접을 봤죠. 회장님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도 많이 변했고요. 저는 조용히 일했어요. 말도 적게 하고 존재감도 지웠죠. 그냥 가구처럼 있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있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여겼어요. 완벽했죠. 저는 기다렸어요. 때가 오기를요. 오늘 아침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서요. 서류가 다 준비됐대요. 저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근처에 계셨거든요. 근데 곧 받을 거예요. 독일어로요.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죠.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죠.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독일 번호였죠. 아들이에요. 저는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못 듣게요. 근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엄마, 서류 다 됐어요. 내일 한국으로 보낼게요. 아들이 독일어로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독일어로 대답했죠. 야, 식 S 미어 BITT. DANK, 민산. 그래, 보내줘. 고마워,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쨍그랑.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달려갔죠. 회장님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뜨거운 차가 카펫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처음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본 거예요. 회장님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독일어. 했잖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그거요.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회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죠. 저를 알아보려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제 얼굴은 많이 변했죠. 주름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회장님은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불안해하는 게 보였죠. 독일어. 그 언어는 회장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30년 전 독일에서 만난 여자.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 아이를 가졌던 여자. 그리고 버리고 도망친 여자. 그 여자와 썼던 언어가 독일어예요. 회장님은 그 시절을 지웠어요. 완전히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죠. 아들 민재 씨도 몰라요. 아버지한테 독일 시절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깨진 찻잔을 치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장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너 어디서 독일어 배웠어? 또 물었어요. 집요하게요. 학원에서요. 옛날에 취미로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언어학 전공이요. 회장님보다 독일어를 더 잘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것 같았죠.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죠. 숨을 크게 쉬었어요. 시작됐어요. 드디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서류 빨리 보내줘. 곧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이 답장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친자 확인서랑 다 같이 보낼게요. 친자 확인서. 회장님과 제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증거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제 꺼낼 때가 됐어요. 회장님은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독일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 테니까요.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가정부가 누구인지요. 복수는 고함이 아니에요. 서류예요. 독일에서 소포가 왔어요. 아들이 보낸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기록들이요. 첫 번째는 제 대학 졸업장이에요. 독일 뮌헨 대학교 언어학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회장님은 저를 무식한 가정부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학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혼인신고서예요. 30년 전 독일에서 했죠.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어요.
저랑 결혼한 적이 있다는 증거예요. 회장님은 한국 아내가 첫 번째 부인인 줄 알겠죠?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예요. 세 번째는 출생신고서예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란에 강도현이라고 써 있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친자 확인서예요. DNA 검사 결과요. 어떻게 받았냐고요?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을 몰래 빼냈어요. 오래 걸렸죠. 근데 성공했어요. 검사 결과는 99.9% 일치. 회장님과 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맞아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깔끔하게요. 변호사 아들이 다 준비해줬죠.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며칠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줌마 잠깐 와봐. 서재에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죠. 표정이 안 좋았어요.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독일어 학원에서 배운 거야? 또 그 질문이에요. 계속 신경 쓰이셨나 봐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대답 안 했죠. 회장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회장님을 똑바로 봤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요. 회장님, 민헨 기억나세요?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헨. 그 도시 이름만으로 충분했죠. 1994년이요.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죠. 회장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설마.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12년 동안 입었던 가정부 앞치마요. 저예요. 서연이요. 당신이 버리고 간 서연. 회장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말도 안 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30년치 기록이에요.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친자 확인서. 전부 다요. 회장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죠.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이게 진짜야? 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왜 여기서 일한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준비하고 싶었어요. 완벽하게. 회장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뭘 원해? 돈이야? 저는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웃는 웃음이었죠. 돈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상속 지분, 위자료 전부요. 회장님 얼굴이 파래졌어요. 저는 그냥 원해요. 당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으면요.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수가 시작됐어요. 조용히 공식적으로요. 내일이면 회장님 아들 민재 씨도 알게 될 거예요. 자기한테 형이 있다는 걸요. 독일에 사는 40살짜리 형이요. 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눈물은 용서받지 못해요. 모든 게 드러난 날이에요. 저택이 뒤집어졌죠. 회장님 아들 민재 씨가 왔어요.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아버지한테 숨겨진 가족이 있다고요. 독일에 형이 있다고요. 민재 씨 얼굴이 하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회장님은 대답을 못하셨어요. 고개를 떨구고 계셨죠. 저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12년 동안 서 있던 자리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정부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었죠. 민재 씨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여기서 일했다고요? 네. 민재 씨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싸늘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민재야, 그때 나는. 그때 뭐요?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아이까지 있었는데. 민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죠. 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죠. 재벌 회장이 가정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회장님을 내려다봤어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렸죠.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요. 근데 이상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죠. 용서해줘. 제발.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이요. 재벌 회장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용서는 못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꿈도 포기하고 고생하면서요. 그거 아세요? 회장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봤어요. 회장님은 한 번도 저를 찾은 적 없죠. 궁금하지도 않았죠. 지운 거예요. 완전히.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저택 열쇠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저는 이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에 걸었어요. 12년 동안 입었던 앞치마요. 이제 안 입어도 돼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아.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요. 제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대요. 30년 동안 없이도 잘 컸거든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걸었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회사가 흔들리고 있대요. 숨겨진 가족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이사회가 난리래요. 상속 문제도 복잡해졌대요. 제 아들도 법적으로 자녀니까요. 지분을 나눠야 하죠. 민재 씨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대요. 배신감 때문이래요. 회장님은 혼자 저택에 계시대요.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저는 지금 독일에 있어요. 아들 곁에요. 창밖을 봐요. 미넨 거리가 보이죠. 30년 전 회장님을 만났던 그 거리요. 복수는 끝났어요. 근데 이상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해요. 어쩌면 복수란 그런 거겠죠. 끝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제 삶을 살 테니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